안녕하세요. 서로의 시각 차이를 줄이고 소통하는 프로그램 시차 적응 진행자 이정아입니다. 아니, 시차 적응이 추울 때 시작을 했는데 벌써 4회를 맞이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따뜻하지만 일교차가 심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차 적응 4회 게스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세요. 저는 온라인 콘텐츠 디자이너 이상순입니다. 네, 이상순 씨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상순 씨를 모신 이유는 네. 상순 씨가 평소 하고 다니는 말 중에서 오늘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소에 뭘 말하고 다니죠? 요즘 결혼 준비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제가요? 네. 제가 아닐 텐데. 아닌가요? 제가 아닐 텐데. 소문이 와전됐나?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지? 그러면 아예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아이는 아니고 네. 조금 있어요, 조금. 아, 조금 있으시면 오늘 주제 저랑 같이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오늘 주제가 서울에서 과연 20, 30대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주제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갈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서울을 기준으로만 얘기할 거예요. 서울이 항상 인구 집중이 됐다, 인구 밀도가 높다, 이런 쟁점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만큼 서울만 기준으로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갈게요. 오늘 주제 들으셨는데 네. 어떠세요? 어떻게 먼저 생각이 드세요? 서울에서 살 수 있죠. 집 중심은 아니지만 그 외곽 지역으로 하면 살 수 있어요. 아, 강남이나 그런 그쪽은 아니지만 그쪽은 살 수 없지만 네. 외곽 지역은 살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일단 서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쟁점들의 근원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지 않나 싶어요.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총 인구수가 약 5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1,000만 명 정도가 서울에 산다고 하니까요. 한 5분의 1 정도가 서울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많이 사네요. 인구 집중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건데, 그래서 네. 주거 문제도 생기고 집값 문제도 생기고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다고요? 이게 서울은 이렇게 한국의 수도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 네.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네. 비슷하잖아요.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일본이나 네, 도쿄도 그렇고 그렇죠. 런던도 그렇고 다 좀 살인적이지 않나요? 집값이? 그렇죠. 런던 저도 조금 공감을 하는 게 런던 그 셜록 홈즈 그거 너무 좋아요. 보면 셜록 홈즈 보면 너무 왓슨이랑 그 셜록이 같이 살게 되는 이유가 집값 때문이잖아요. 그쵸.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장점이 있더라도 서울이 가지고 있는 교통, 문화 이런 장점이 있더라도 너무 비싸요. 비싸도 너무 비싸요. 서울 집값은. 저희가 수저 계급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다이아몬드, 금수저들은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은수저, 동수저만 되더라도 빚을 안 내고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비싼데 네. 외곽 주변에는 그렇게 비싸지는 똑같이 비싸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인데 그런 장점들을 안고 갈 수 있을 만큼? 그쵸. 그리고 월급 받아가면서 네. 살 수 있어요. 저축을 해서 항상 긴축 재정을 하면 살 수 있다. 외곽 지역은. 서울시에. 그러니까 서울시에 서서 지원을 해준다고. 근거를 대려하는데 거기서 자르면 어떡해요. 진짜. 근데 어떤 정책인지 까먹었어요. PD님 때문에. 기다려봐요. 그래서 네. 서울시에서 그 청년들이랑 신혼부부? 네. 저희 그 20대 30대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의. 그렇죠. 오늘 주제 대상들이죠. 그쵸.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 정책이 있대요.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이죠? 소개해 주세요. 그게 네. 나 컨닝해야 되는데 이거 없어요. 네. 서울시에서 네. 이분들을 위해서 네네. 돈도 많이 지원해주고 그런 자격 같은 것도 조금 낮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공급량도 많이 늘렸대요. 그러면 서울시가 오늘 저희가 말하는 그 주제 대상들을
위해서 네네. 돈도 많이 투자하고 그쵸. 주택 공급량도 늘렸다. 그런 정책이 있었네요. 그렇죠. 제가 찾아본 정책은 좀 마음에 안 드는 정책이었는데 그냥 건데요? 너네 집 살려면 빚 내야 되잖아. 그런 거 부담 덜어줄게. 이런 정책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월세 세액공제를 늘려서 예를 들어서 50만 원 월세를 내면 세금을 원래는 60만 원을 되돌려줬는데 72만 원까지 되돌려준다는 그런 정책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안 해주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렇긴 하죠. 그 부분은 저도 일부 동의하는데 네. 또 그런 정책, 지금 상순 씨가 얘기하신 정책이 피부로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정책을 이용해서 집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됐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리 확대돼도 네. 그 대상이 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이 정책의 혜택을 받기에는 나는 너무 멀리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어떡하게 뭘 어떻게 빨리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살 수 있는데요? 지금 정아 씨 연봉이 얼마예요? 제 연봉. 네, 얼마 받아요? 제 연봉 말할 수 없어요 여기서. 아니 둘이 네. 결혼을 하면 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둘이 그래도 하다못해 뭐 얼마가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5, 6천? 그쵸. 그 정도는 되겠죠. 그렇죠. 서울에서 일 다니는데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 5, 6천. 그 정도 되면은 네. 한 나이가 한 40됐든 50됐든 지원 받아서 살 수 네. 있진 않을까요? 에이, 근데 오늘 우리가 젊은 세대 얘기하는데 5, 60대 너무 가셨다. 원래 다른 나라도 비슷해요. 원래 집을 못 샀어요. 너무 비싸서. 근데 네. 외곽은 살 수 있어요. 같은 서울시지만 네. 중심부는 아닌 외곽 쪽은 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강남 외에 다른 구들은 살 수 있다? 그쵸. 그렇게 막 핫플레이스가 아니면 살 수 있다? 핫플레이스가 아니더라도 네. 뭐 교통이 잘 돼 있으니까 지하철 타고 가면 되죠. 외곽 쪽에서 네. 집을 사고 그쵸. 핫플레이스는 교통이 잘 돼 있으니까 네. 지하철을 타고 그런 데 사면 정신 없어서 못 살아요. 중심지에서 살면은 사람도 네. 많고 시끄러워서 못 살아요. 그러면 그런 정책을 이용하면 살 수 있다 이런 그쵸. 말씀이신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동의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정책 빠방해요. 근데 저는 네. 제가 아까부터 계속 그런 정책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한 줄기 희망이었던 게 주택 청약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주택 청약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점이었냐면요. 주택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가점이에요. 가점이요? 가점을 많이 받을수록 청약에 당첨될 가점. 확률이 높은데 네. 이 가점의 문제점이 뭐냐면 무주택자 조건입니다. 그쵸. 주택이 없어야지 가점을 주죠. 그렇죠. 그런데 주택이 아무리 없어도 네. 그 뭐 20억, 30억 이런 뭐 오피스텔, 상가 이런 게 있으면 주택이 아니라고 해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허름하지만 집이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점을 받을 수 없대요. 네. 그럼 집이 아니 있으면 네. 못 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네. 한 줄기 빛이었던 주택 청약마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집을 사라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가점이 무주택자가 가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집이 있으면 가점을 못 받잖아요. 네네네. 일단 집이 있는 거가 좋은 거죠. 서울에서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아니 봐봐요. 지금 청년이고 신혼부부인데 집이 네. 없어야죠. 그렇죠. 금수저들이나 집이 있겠잖아. 그런데 20억, 30억 상가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은 네. 무주택자로 분류된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런 허점이 있다는 거죠, 주택 청약에. 그럼 우리 청와대 그거 제기하러 가야죠. 국민신문고. 그렇죠. 네. 이번에 좀 이슈가 되긴 했어요. 언론을 네. 통해서. 그런데 뭐 주택 청약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 줄기 희망이었던 주택 청약도 당첨되기 어렵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오, 그래요? 그쵸. 친구가? 네, 상승 씨가 아니고? 저 말고. 저 말고 네. 제 친구. 네. 제 친구가 있는데 네. 걔한테 정보를 좀 들어요. 오. 근데 그 주택 청약도 그 네. 신혼부부? 네. 한테는 2배로 공급을 해준대요. 아, 좀 특별 공급 특별하게.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쵸. 네네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좀 완화돼서 네네네. 지금 말씀하셨던 거? 네. 네,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아, 그런 문제점을 이렇게 완화시킨다. 소득 기준도 낮추고 공급량도 2배로 늘려서 그쵸. 신혼부부들을 위한 5월 달부터 시행이 된대요. 아, 5월 달부터요? 그쵸. 지금이 5월이니까 뭐 벌써 시행됐겠네요. 네, 벌써 시행이 됐죠. 아, 네. 어때요? 이제 좀 더 반박해봐요. 저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할게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둘이서 살 수 있어,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살 수 없어요, 그래도. 아니요. 그런데 만약에 상순 씨가 결혼을 하셔서 제가? 이런 주택 청약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진짜 집을 사시면 제가 그땐 인정할게요. 한 5년 후일지도 몰라요. 그때 되면 더 좋은 그때- 정책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요? 그때까지 있을 거예요, 여기? 저 내보내주려고? 아니. KTV에서? 제가 오늘은 저희가 서울을 기준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저희 국정지표 중에 하나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잖아요. 아, 그런-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또 어떤 주거 문제가 있으며 지방이 가지고 있는 쟁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쵸. 지방에는 지역일 게 없어요, 너무. 아까 뭐 서울 교통이 좋다, 문화생활이 좋다 뭐 이런 얘기 그쵸. 하셨는데 조금 역시 많이, 조금 많이 부족해요. 조금 많이? 조금 많이는 무슨 말이야? 그럼 조금. 조금 부족하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시차 적응 이렇게 대화해봤습니다. 저희가 좀 티격태격하긴 했어도 네, 앞으로 바라는 거는 내 집 마련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정말 이 내 집 마련이 꿈과 희망이 아닌 현실적인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또 이렇게 닥치게 되면은 자기 일처럼 와닿겠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내일이 되면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 많이 알아보셔서 현명하게 그 정책들 이용하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아는 것이 그렇죠. 아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대화해봤고요. 다음에 또 상순 씨 모시게 되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도 또 있나요? 다음은 이상하다. 고르게 잘 사는 지역 얘기해요, 저기. 그러면 그렇게 잘 살아야죠. 맞아요. 네, 고르게 잘 살아야죠.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클로징 멘트 할까요? 네. 같은 주제, 다른 시각. 숫자를 극복하라. 전국민 진출 프로젝트. 숫자 적응. 다음에 다시 만나요.